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NICU 실장 황중희입니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생아에서 출생 후 즉각적인 진찰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임상적인 소견을 평가하여 원인을 감별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호흡과 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호흡은 20초 이상 호흡이 정지하거나 20초 미만이라도 10초 이상 호흡이 없으면서 평색증이나 섬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숙아에서 발생하는 무호흡은 제트주스와 체중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호흡은 여러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추성 무호흡은 뇌간의 호흡구동 조절의 부재로 발생하며 흡기 노력이 없고 전체 무호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쇄성 무호흡은 점액이나 기도 허탈에 의한 기도 폐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혼합형 무호흡은 중추와 폐쇄 무호흡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미숙아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로 발병하게 됩니다. 주기성 호흡은 3초 이상 지속되는 3회 이상의 호흡 정지 소견으로 섬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만사가에서는 2 내지 6%의 빈도를 보입니다. 영아의 무호흡증은 37주 이상의 만사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호흡 정지가 20초 이상 나타나면서 섬액이나 청색 등 근긴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숙아에서의 무호흡은 대부분 중추성과 혼합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호흡 조절의 미성숙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생후 2일에서 7일 사이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 무호흡은 월경 후 연령이 37주 이상에서도 무호흡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2차성 무호흡은 sepsis나 아스픽시아와 같은 특정 질환에 의해서 무호흡이 유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무호흡의 유형에 따라 측정된 뉴모그라피 소견입니다. 중추성 무호흡에서는 횡격막의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브라디카디아가 나타나고 이어서 산소 파우더가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폐쇄성 무호흡에서는 횡격막의 움직임은 있으나 상기도 폐쇄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믹스드 타입에서는 앞에서 보여줬던 중추성과 폐쇄성의 무호흡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섬액과 청색증이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호흡을 실제 관찰하였는지, 무호흡이 발생하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무호흡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비위관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에서 수유를 하였을 때 무호흡이 발생하였다면 관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유 중에 무호흡이 발생하였다면 위식두 역류와 같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진찰상에서 호흡음이 들리지 않고 가슴의 움직임이 없었는지, 만약 이런 경우에는 중추성 무호흡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호흡이 발생하는 동안에 자세는 어떠하였는지, 만약 목이 굴곡되었다면 기도가 폐쇄되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흡이 있었을 때 석션은 하고 있지 않았는지, 과도한 파링제알 석션은 중추성 무호흡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에게서 구강이나 기도에 분비물이 많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호흡이 발생한 신생아의 제태주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숙아에서는 무호흡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만사가는 대개 기저질환이나 산모에서 마그네슘과 같은 약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사가에서의 무호흡은 절대 생리적인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호흡이 생후 며칠째부터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생후 첫날부터 무호흡이 발생하였다면 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호흡 발생 후 심박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자극이 필요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산소나 백액 마스크를 통한 양압이 요구되었다면 즉각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호흡이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용량이 들어가고 있는지 혈청에서의 약물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유와 수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유나 분유가 인두로 역류하거나 수유 중 흡인으로 인해서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호흡의 빈도나 시비어리티의 변화가 있는지 또 처음 시작했던 무호흡과 다른 양상으로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테주스에 따른 무호흡의 가장 흔한 원인들을 기술한 표입니다. 셉시스나 메닌자이티스, 시저나 아스픽시아 같은 경우는 모든 주스에서 무호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 질환을 발생 시기에 따라 정리한 슬라이드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신체 진찰과 랩 검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영상과 기능 검사, 그리고 유모그래피와 같은 직접적인 감시 장치를 통해서 무호흡의 원인을 진단하도록 합니다. 무호흡의 치료로는 아미노필린이나 카페인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양압항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텍타일 스티뮬레이션은 1차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뇌관에서 뉴런 활동을 유발하여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원인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생아에서 생길 수 있는 청색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색증은 대부분 탈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의 증가로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의 장애에 의해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청색증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호흡곤란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노흡이나 가슴 함몰 등 호흡 노력을 증가시키는 소견이 있었다면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 노력의 증가 없이 비노흡만 있게 됩니다. 혈액질환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호흡기나 심장과 관련된 임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진찰에서 신자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천성 기형에서 신자분은 신생아 시기에는 50% 미만에서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신자분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선천성 심기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색증이 출생 직후부터 나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TGA나 트리커스피드 아트레이지아를 가지고 있는 신생아에서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이 나타나게 되고 PAPVR이나 TOF의 기형에서는 주상기부터 청색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청색증이 연속적이거나 간헐적, 주기적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또 수유나 오는 중에만 나타나는지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간헐적인 청색증은 신경질환이나 무호흡 발작에서 나타날 수 있고 주기적인 청색증은 네이잘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폐나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유 중에 청색증이 보인다면 식도 폐쇄증이나 중증의 위식도 역류를 의심할 수 있고, 청색증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뉴모스락스와 같은 에어리그의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울면서 청색증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코아나 아트레지아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울 때에만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TOF를, 약한 기침과 동반된 청색증 발작을 보인다면 백이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소 포화도는 정상이면서 피부는 파랗게 보이는지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이라면 산소 포화도는 측정되지 않으며, 산소 포화도는 정상인데 피부가 파랗게 보인다면 메트 헤모글로비네미아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고려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청색증이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몸의 상반신은 분홍색이나 하반신에만 청색증이 보인다면 중증의 코악이라든지 인터럽티드 아오티가 같이 아레이션트의 PDA를 가진 PPHN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상반신에서만 청색증을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선천성 심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전과 분만에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가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지, 당뇨가 있었는지, 양막 파수 등 산모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콕사키 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수 과소나 양수 과다증은 없었는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는지,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는지, 심기형을 유발할 만한 선천성 감염균에 노출되었는지, 고령 산모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색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계통별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호흡기 질환으로 신생아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과 선천성 기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sepsis나 메닌자이티스와 같은 감염입니다. 또한 선천성 기형과 PPHN에 의해서도 발병이 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서는 감염 외에 경련이나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에 의해서도 청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사 이상으로는 저혈당에 의해서도 청색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산모가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투여받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청색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 검사나 혈액, 소변, 뇌척색 검사 등을 시행하고 필요한 다양한 영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질환에 대해서 특이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생아의 저혈당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혈당증은 건강한 만사가의 10%에서 발생하며 주로 생후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나타납니다. 신생아는 뇌에서 높은 포도당 소비를 보이면서 전체 신체에서 뇌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소견과 관련된 신생아 저혈당을 정의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연구가 없기 때문에 특정 범위값으로 절대적인 저혈당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소아과학회와 소아과 내분비 학회에서는 서로 다른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신생아에서 저혈당을 스크린하는 가이드라인으로 AAP와 PES에서 진료 지침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AAP인 경우에는 출생 후 4시간까지는 40mg/dl를 기준으로 기침을 잡았고 그 이후 48시간까지는 45, 48시간 지나서는 60mg/dl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ES에서는 출생 후부터 48시간까지는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AP에서도 만약에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저혈당증 환아에서 수치가 40mg/dl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적극적으로 포도당 치료를 주사로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혈당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흔한 위험 요인으로는 미수가, 저체중아, 자궁내 성장 지연, 주상기 스트레스, 당뇨를 가진 산모, 거대아가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보채미나 떨림, 수유 부전이나 무호흡, 기면, 경련 등 다양한 소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혈당증은 일과성과 지속성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과성은 교정 전에 일과성인 저혈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에 잘 반응하고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성 저혈당증은 다음과 같이 선천적 또는 유전적으로 호르몬과 대사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며 높은 농도의 포도당 점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생아실에서 퇴원 전 지속성 저혈당증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포도당 주사가 요구되는 중증의 저혈당증에서 생후 48시간 동안 식전 혈당이 50보다 낮거나 식후 혈당이 6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력이 있거나 빼기드 위드만과 같은 선천성 증후군을 가진 경우, 또 신체의 일부 기형을 가진 경우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치료는 조기에 수유를 시작하고 또는 덱스트로즈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구 수유를 잘 못하거나 수유 후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못하고 임상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정맥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포도당 주입에도 불구하고 혈당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약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췌장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혈당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에서 임상 증상 소견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서 혈당 수치에 따른 치료 방법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혈당의 합병증으로는 호기 간질이라든지 시각과 인지, 운동장애와 두이 성장장애, 행동 문제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MRI와 같이 전두엽이나 두정엽, 후방부나 후두엽의 백제가 회질해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